사진 촬영할 때 이 절단식도 같이 하는데요. 혹시 이름을 호명을 안 할 수, 여기 제가 받은 게 이게 우리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난 당연히 호명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렇죠? 같이 사진 촬영하면 돼요. 호명 안 해준다고 삐지게 없게 합시다. 네, 어디서 볼까? 그리고 막 앞에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인데 내가 늦게 불렀다고 삐지게 없게 합시다.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도 뭐 헷갈릴 때도 있으니까. 저도 이번 우리 총장님이 갑자기 전화하셔서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사회를 보는 거라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분 전이죠? 2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5년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신년 결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저는 캐노람마 박종진입니다. 오늘 사회를 받게 됐습니다. 이쯤에 캐노람마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그러죠? 경쾌한 칼로 좀 짤을 꼭 팍팍 잘라버려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윤상현 전화를 상현이 형 빨리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키십시오. 오늘 참석하기로 한 국회의원들이 지금 내란죄 특검하고 그 다음에 또 영부인 그 특검하고 이 두 개를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참하면은 바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투표를 재의결 중이라서 윤상현이라고 송석주 의원들이 오늘 참석 못했어요.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한남동에서 그 또 체포영장이 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장들하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다 그쪽에 또 가 계십니다. 그쪽에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이제 국민 의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회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자, 애국가 제창 읽겠습니다. 1절만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아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지금 잘 자는 인간은 애국지 아닙니다. 못 주무시는 게 지금 정답입니다. 내외비 소개가 있는데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왜냐면 전부 VIP입니다. 여기 전부 다 VIP니까 자 박수로 네. 오늘은 진행이 사회자 마음입니다. 2025년 감사합니다. 을사년 신년 결단 이 사진 촬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떡 케이크 절단식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3번 나눠서 찍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고 싶으면 막 불러줄 테니까 네, 그냥 막 나오세요. 그리고 안 불러도 나와도 됩니다. 나는 첫 번째 찍어야 되겠다. 나오시면. 자, 우리 안병직 교수님, 그 다음에 이동복 우리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님, 이석복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님. 쑥스러우니까 박수 좀. 윤상현은 못 오고 송석준 못 오고 네. 그 다음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 우리 석동현 네, 우리 평통참례 전 사무처장님, 동부지검장 출신이죠. 한상대 검찰총장님, 그 다음에 탄핵정국의 법률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명규 변호사, 배인철 변호사,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바람 이종배 서울시의원, 네, 진성배 네, 부회장님. 자, 네, 빨리 나오세요. 이종혁 우리 종혁이 형님 빨리 나오시고. 자, 이름만 안 불러도 더 나오셔도 돼요. 예, 여성분들 박춘희 우리 박춘희 춘희 군이 빨리 나오시고 법률 네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해군생활학교 구국동지회 우리 수선화 부원회장님, YC 청년 회의충동 윤경숙 대표, 공정희망연대 최경순, 국민희망연대 손한나 네, 다 나오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 또 2차로 찍겠습니다.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자, 사진 촬영. 앉아주세요. 네. 사진 좀 앉아주세요. 우리 이범 총장님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그다음 그대로 자, 들어가기 없게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다음 부르는 분들이 2단으로 올라가나요? 이건 좀 이상한데. 그래요?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네, 들어가시는 게 그러면 한꺼번에 다 나와서 찍어버리지 뭘 하나 하고 또 찍고 그죠?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 호출하시는 분들
빨리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영수 회장님 오셨나요? 세미준? 안 오셨죠? 자, 김욱규 회장님, 리준사의 이희철 회장님, 공정한 나라 조성정 당연대표, 국민희망연합 의장의 강인덕, 그 다음에 전국구 동지연합회 장락승, 해군산업협회 이석희, 그 다음에 국민통합 실천연합 송인환, 국민통합 전국네트워크, 또 박요셉, 자유화연대 박웅범, 윤사당 방인일, 한국NGO연합 변원석, 우리 김학엽 인천서구 부의원님 나오시고, 복명단도 나오시고, 네, 사유정의시민연합 이용진,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 장만순, 국민노조 김준용, 장문정 의원 오셨으면 나오시고, 최준익 위원장, 민주평통 이북 오디오북 협의회 진성배, 세계종합격투기 총연대 이각수 총재, 그 다음에 지구에게 휴가를 이각주 대표, 탈북민 인권단체 총연합 허광열 대표, 장만순, 임종도 하충렬, 이희범 신정결단 준비위원님들, 그리고 현인건 더 커뮤니티 래퍼, 네, 다 나오세요. 네. 예, 왔어. 우리 김영훈 시의원께 저기 또 나오시고 다 나오셨어. 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 사진 찍은데 이름 안 불렀다. 나 사진 찍고 싶다. 자, 용기 있게 나오세요. 빨리. 여기 앞에서 사진 찍는 거 영광입니다. 또 나중에 그럼 내요. 이 사진에는 나도 들어간다. 나도 들어갈게. 자, 사진 이름 안 불렀던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쫙 나오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 안 찍으신 분들 빨리 넣어주십시오. 유한열, 그다음에 안홍찬, 나라 사람, 안학창님, 김명찬, 해놓고 세계 지도자협회 회장님 빨리 나오세요. 네네. 자, 카메라 대기해 주십시오. 저 위에 올라가셔도 됩니다. 3단.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앞으로 봐주십시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네, 찍으세요, 빨리. 그 정장 입으신 분 앉아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들만 나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만. 석동현 우리 저 처장님하고 청년들만. 박종진 앵커도 그대로 쓰고. 자, 청년들. 자, 청년들 다. 김인석. 자, 청년들 다 나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들만 나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많이 왔습니다. 청년들 많이 왔어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에 목소리 굉장히 좋으신데 사회 보셔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네, 잘했죠. 네, 이 떡은 또 끝나고 드시고 싶은 분도 드시면 됩니다요. 이 참여단체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호명하지 못한 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년 결의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결의사. 여기 맨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평생 학문의 길에서 학자의 고고함을 지켜온 이 시대 어른입니다. 안병직 우리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지요. K-팝이라든지 K-컬처라든지 K-제품이라든지 K-문화라든지 그것이 지금 세계사를 이끌고 있는데 세계사의 파동에서 파도의 제일 우두머리에 딱 서 있습니다. 그걸 파도라고 합니다. 파도의 머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사의 파도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80년 전만 하더라도 최빈국이었는데 그런 국가가 왜 세계사를 이끌고 가면 제일 머리에 딱 서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대한민국이 현대사를 만들기도 하고 현대사의 움직임의 가장 모범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 19세기, 20세기 전반기 20세기 지금 국가 모델 그래서 그 세계사 발전의 파도에 닥쳐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또 뭐 상상도 못한 또 일이 또 일어나고 이랬죠. 사실상 뭐 기업이라는 건 아름답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기업이 있을 만한 이유도 있었고 또 이게 지금 야당들이 하는 고라지를 보니까 이 나라를 갖다가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역시 대통령 지위에 계시도록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 한남동 이 추운 데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세력이 강화문 세력의 일부이겠죠. 여기 모이신 분들도 강화문 세력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세계사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역사를 조금 전공한 사람 아니니까 그 중에서 세계경제사, 한국경제사를 전공을 했는데 이 세계사의 움직임을 뒤에서 뒷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사를 치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건 뭐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알겠지만은 힘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이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십니다. 제 앞에 좀 부축 좀. 올라오는 거는 쉬운데 내려가는 게 없어요.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네, 다음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자유진영 시민사회 단계를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하시고 계시고 지금 탄핵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로 지금 엄청나게 밤새 고생하고 계십니다. 네, 동부지검장하셨고 석동현 전 민주평통 자문회 사무처장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을사년 정초입니다. 새해 인사도 나누고 덕담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년 결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 모임을 작년 12월 초에 정말 이러한 비상계엄 전국이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야당과 좌파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몰이를 본격화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 세력들이 다시 한번 결집을 하고 힘을 뭉쳐서 이러한 파도를 막아내야 되겠다. 그러한 뜻을 다지자는 의미로다가 정초에 저희 우파 진영의 여러 원로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늘 이 행사를 갖기로 1월 8일 오후 2시로 이렇게 장소를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상계엄이 진행되고 또 그 이후 국회의 무도한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사실 조사나 청문 절차 없이 바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또 정말 무슨 달리기 총성이라도 울린 듯이 국가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서너 군데 검찰, 경찰, 공수처가 미친 듯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이렇게 서로 몽둥이 들고 지금 잡으러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기회가 정말 이러한 탄핵정부 또 이 내란죄 수사 프레임 전국에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좀 더 결기를 더 이렇게 뭉쳐서 이 위기를 정말 현재는 이것이 단순한 윤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위기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고 정말 나라의 근간이 명운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또 한편으로는 법조인입니다. 또 30년 가까이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도 해보고 수사의 감독도 해보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 아무리 탄핵 소추가 되어서 본안 정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걸음마 수준의 수사기관 한 줌도 안 되는 공수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오늘 유튜브를 찍고 하니까 용어 표현을 참 최대한 자제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사 무법천지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왜 무법천지인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할 때 정말 공수처는 말이죠. 이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기관이죠. 이런 법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정말 그것은 그냥 제가 이념적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에 그러한 수사 권한도 없는 기관에서 영장 청구를 하면 또 저 지금 우리법 연구회 등 이 코드가 맞는 판사들이 모여 있는
원래 공수처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서초동이 중앙지방법원에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저 서부지방법원에다 해서 자기 편입니다. 이렇게 영장을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렇게 지난주에 체포를 한다고 그야말로 경찰을 동원해서 엄한 일을 저질렀고 그렇게 해서 영장이 이 시한이 만료가 되었는가 했더니 또 청구를 해서 발부가 돼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 우파 단체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결의를 다지는 자리인데요. 제 말씀 순서에 잠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수많은 우리 외국 시민들이 정말 며칠째 참 바닥에서 그 눈, 얼음, 비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불철주야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고무적이고 반가운 것은 이번에 이 잘못된 국회의 탄핵몰이 또 지금 체포영장, 불법 체포영장 이런 등등의 격분한 의문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자리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한 단체를 제가 오늘 이쪽으로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 발언 시간을 제가 안난한이 있더라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 청년들의 이 현장에 살아있는 목소리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 말씀을 하고 빨리 뭡니까 한남동으로 복귀를 해야 하므로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같이 올라오시고 네, 올라가세요. 다행히 국회의원 네 분이 펑크를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시간이 괜찮습니다. 펑크라기보다는 못 오셔서 김희성 괜찮습니다. 누가 대표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공청년단 김정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뒤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제1 한남 대첩에서 큰 공을 세운 우리 그 백골단 멤버들입니다. 백골단 멤버들 한번 같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저 모습은 1월 6일 새벽 4시 민주노총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해서 대통령 관저를 기습한다라는 첩보를 듣고 이 청년들이 한 걸음에 달려 나와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이 민주노총은 아시다시피 폭동 그리고 이 불법적인 그런 시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하얀 모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희들 내부에서는 이런 하얀 모자를 두고 마치 과거 그 백골단 같다. 그래서 좌파들이 우리들을 상당히 무서워할 것 같다 하면서 이 모두가 이 하얀색으로 모자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모습은 우리 아주 젊은 청년들, 다들 나이가 20대 중반, 많아야 30대 초반, 정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있고요. 저 사진은 바로 전날 1월 5일 날 저렇게 저녁 때 1만 명 이상 민주노총에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경찰들도 사실 저 인력, 경찰 측 인원은 추산 인원은 뭐 4만 명, 약 4만 명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1만 명 정도 됐었는데 경찰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저들의 인원이나 어떤 그 불법 행위가 너무 강력해서 저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경찰들도 사실 쟤네들이 밀고 들어오면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버스 왼편에 보면 저기 버스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저 왼편도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뚫고 들어오면 대통령 관저로 바로 갈 수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경찰 버스벽 오른쪽으로는 대로변이 있고 왼쪽으로는 인도가 있는데 저희 2030 청년들이 대통령 관저로 가는 폭도들을 막기 위해서
저것을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3일 동안 사수를 했고, 저 당시에 많은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집회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자들은 집에 가시라고, 여기 남아있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어선, 저희끼리는 저 입구를 안고어로 낙동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낙동강전선. 그래서 저기를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지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예, 저 뒤에서 본 그 청년들의 모습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영상 또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동북아시아 최고 안보 전문가의 고든찬 변호사가 리트윗을 했고, 그리고 많은 감동적인 영상들을 리트윗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먼저란 것도 없이 이 무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우리가 빼앗긴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선배님들께서 피 흘려서 얻어내신 그 자유민주주의를 저희가 되찾겠다라는 일념으로 이렇게 반공청년단, 아직은 정식단체는 아닌데 이제 정식단체로 만들 생각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있고요. 이것을 계기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청년단체로서 최우선에 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이 영상은 소리를 좀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렇게 민주노총이 자, 저 노래는, 저 군가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다 같이 자발적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저 영상을 나중에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런 멸공의 횃불 같은 그 노래를 많이 불렀었는데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년들끼리는 6.25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저 끊임없이 몰려오는 중공군, 이 민주노총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는 저희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 당시 저희 인원이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민주노총은 1만 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압도될 수 있는, 압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저렇게 청년들이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버텼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 반공청년단이 2주 전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을 우리 국민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윤석열 담화문을 근간으로 우리가 왜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왜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지를 우리가 학습을 하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통령의 담화문을 꼭 숙지하시고, 아직 이 담화문을 못 읽어보신 분들은 저쪽 뒤편에 보면 담화문이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하나 들고 가셔서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주변 분들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멋집니다. 와, 이런 청년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맞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님 다 하신 거죠? 한번 아닙니다.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한남동에서 또 헌재 앞에서 집회 시위하시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가 아마 2배, 3배 되는 인원이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8년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법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지키는 우리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국정난맥, 국정방해, 지금 야당의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횡포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각종 우리 우파 유튜브의 활동이라든지 또 지금 광화문 집회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러한 참여 집회, 지금 한남동 관제 앞을 가보시면 정말 은박지를 덮어 쓰고 정말 그 추위에 철야를 하시는 그분들의 눈물겨운 이러한 투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우리가 지지 않는다, 이러한 확신을 주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지금 방금 청년들이 소개한 그 담화문은 이 세 가지 12월 달에 나온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대통령 담화, 또 12월 12일의 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께서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장문의 그 담화, 그리고 14일 날 국회가 탄핵소추의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그날에 발표된 담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책자에 담아서 나눠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문장이 길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걸 보시고, 또 보시고 나면 어디 처박아 두지 마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목욕탕 같은 데 놓고 오시고, 여자분들은 미장원에 좀 놓고 오시고, 사람들에게 많이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코 우리의 이 운동이 우리에 그치지 않고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단체 대표를 이끌고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군도 경찰도 모든 군, 모든 경찰이라고는 제가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지금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앞에 막아서야 할 그러한 그 특수 관계에 있는 그 지금 군경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이 부대 세력은 경호처밖에 없습니다. 이 경호처도 지난 일주일간 정말 24시간의 불철주야 근무에 지금 지친 상태입니다.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관저 앞에 있는 우리 애국 시민,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전국에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우리 자유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이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지금 모습을 보이지 못한 지가 지금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만 단단하십니다. 강건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법치주의, 이거야말로 정말 국가의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고, 방금 보시다시피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앞장서 가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 이 국가의 이 미중유의 이 국가 위기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그 승리를 위한 오늘 교두보 초석을 오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남동 관저를 지켜야 되는 군인들, 수방사 파견 군인이 없습니다. 경호실 200여 명이 전부 다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게 현실로 됐습니다. 지금 또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금 변호를 맡아서 법률 전쟁을 하고 지금 막 변호하러 가야 된답니다. 재판에. 그래서 지금 급해서 이분 먼저 양해를 구해서 이분 먼저 인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변호사님, 진행사항도 좀 말씀.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김영현 국방장관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이고 제가 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긴급 체포되시고 3일까지 진술하신 이후부터 저희들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 절차를 불법 절차라고 선언한 이후에 수사처에 협력하지 않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기소가 2주 한 번 구속기간이 연장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16일 날 준비기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저희들이 이제 옆에서 접견하면서 이제 각본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을 국군 총사령관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헌법상 권한에 따라서 비상한 기업을 선포했다. 군령권에 따라서 군대가 움직인 것이다. 정당하다. 그래서 자기는 계엄 사업의 총 책임자로서 사령관들과 부하장병들과 함께 계엄 사업을 수행했다. 모든 건 정당했고 계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런 모든 잘못이 있다면 군 장관의 책임이다. 부하 사령관들이나 각급 군 장병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정치 상황들을 다 소식을 전해 듣고 있고요. 그때그때 맞춰서 적기에 싸우고 계시는 우리 애국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옆에서 잘 보좌해서 성공적인 법률 수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고 원래 이분이 먼저 하셨어야 되는데 38대 검찰총장 지내시는 이제 검찰동호회 회장이시고 우리 언론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검찰총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10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태가 해방 후와 같은 내전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애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과의 내전 상태입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이겨야 앞으로 100년 대계가 우리나라에 열린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싸움은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이재명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선 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았습니다. 그걸로 한번 나라를 살린 겁니다. 이재명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가장 부패하고 또 가장 선동적이고 진짜 망국 세력입니다. 그 이재명하고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재명이 입법권을 국회를 장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검사를 탄핵하는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그런 망동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몰락하고 이재명이 제거되면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싸움은 상대적인 겁니다. 저희도 힘들지만 저희도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지금 이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힘겨웠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좌파도 이재명 세력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힘든 거를 끝까지 버티고 싸워 나가냐, 거기에 승패가 가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2심 이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나왔죠. 2심에서도 저는 분명히 유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한 달 후에 나올지 두 달 후에 나올지 시간 문제지만 분명히 유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럼 이재명은 피선거를 박탈돼가지고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내고 버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해방 후에 정부 수립을
하면서 과정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단 없는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싸움에 있어서 싸우겠다는 의지와 승리를 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뭉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감동입니다. 자, 이제는 순서가 막 흐트러져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욕먹을 열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잘 싸우고 있는 고바랑에 오셨다고 합니다. 서울시 의원인데 이종배 의원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지금 싸움이라고. 자, 우리 또 배인철 변호사님도 가셨죠? 네. 저쪽. 그러면 자유시민사회 원로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우리 회장님 뭐 드셨어요? 네, 지금 다 어렵습니다. 전부 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유시민사회 원로의 목소리입니다. 이석복 네,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공! 제가 경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멸공이라고 보를 붙였는데 이것은 제가 2019년 대수장 초대회장을 하면서부터 반드시 우리 사회의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경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멸공하는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산현 새벽조에 존경하는 여러 애국 동지들을 뵙게 돼서 무한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절체절명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애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반 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아까 청년들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낙동강까지 밀려나 자칫 나라를 잃을 6.25 전쟁 이후 백척간두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 애국 시민들의 처절한 애국 운동과 간절한 목소리는 기회주의 언론과 이익 집단인 우익 정당에 의해 마치 불가촉 천민처럼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자유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여기 계신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박준식 총장, 김상진 아직도 못 나오셨지만 신자유연대 대표가 어처구니 없는 법정 구속을 당할 때부터 저희는 우파 원탁회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비공개로 논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번 구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광풍 속에서 벌떼같이 달려드는 입법 독재 야당, 승냥이 같은 수사기관들, 부패한 사법 카르텔들이 국가 반란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40여 명의 시민 운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그간 뜻을 모아왔던 5분을 우익사회단체의 원로로 추대하였습니다.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 저입니다. 염돈재 전 국정원장, 김서구 전 통일원 차관 등이 주축으로서 20년 이상 사회단체 운동을 해오신 80세 이상의 원로분들이십니다. 사회의 저명한 실력자들이 한 10여 명분이 기획 및 집행을 맡고 보좌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대통령 지키기 그 한남동 집회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긴급하게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1월 2일부터 6일까지 경광봉, 또 무릎 담요, 화폐, 또 어묵 등 연인은 8,398명에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 시국을 헤쳐나갈 성명서와 긴급 재원을 자유 대한민국 원로회의라는 이름으로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연륜으로 국가적 비상시국을 어떻게든 힘이 되어줄 지혜와 방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누구도 감히 가볍게 대하지 못하도록 기회주의 언론, 우익 정당, 사법 카르텔에게도 애국 국민의 뜻을 모은 회초리를 들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구호 좀 제청하고 하도록. 네 가지 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같이 여러분도 주먹을 불끈 쥐고 3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십시오. 애국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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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시민의 힘으로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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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시민의 힘으로 사악한 언론, 사법 등 부패 카르텔을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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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애국 시민이 시니어 사이버 전사가 돼서 여론을 주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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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님. 네,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겸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혁입니다. 나라와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벼랑 끝에 섰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벼랑 끝에 선 자유와 이 나라를 지켜내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는 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흔들어대는 종북 주사파, 반란정당, 민주당, 이재명 등등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주시하다시피 사법적 심판을 면하고 조기 대선으로 끌고 가서 소위 주사파 종북 정부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벼랑 끝에 점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자유통일당은 검찰을 개라고 표현하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버티주를 짓밟는 내란정당 민주당을 보고 검찰이 개라면 이재명의 개가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은 해체되어야 된다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수백 개를 개척한 이래로 지금 현재의 광화문 애국 집회에 그리고 관저에 모여있는 애국 시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경량각지 전국에 1600개의 오라 광화문으로 가자 탄핵 저지라는 현수막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재판관집 주변에 사기 탄핵 적시 각하라는 현수막을 어저께 밤부터 지금 도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저와 제2의 투쟁 장소인 헌법재판소 앞에 지키자 우리가 윤석열이다 라는 현수막을 자유통일당이 주도적으로 지금 개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내란 주범 이재명 체포, 반란정당 민주당 박멸, 이런 현수막을 지금 현재 준비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전국에 개척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2025년 1월 현재 역사 속에서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걸로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올라온 김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소위 이 나라 학생운동,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와서 소위 87 체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한 세대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의 판단은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고 정부 선택권만 국민 손으로 돌려주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대로 꼽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히 고백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건 판단 착오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읽은 겁니다. 오류였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왔던 87 체제의 헌법은 그동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지적만 받아왔지만, 이런 종북 주사파 집단들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면은 이 자유대한민국을 어디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허술한 헌법 체계였음을 여러분들 아마 목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은 역사 속에서 잘못된 운동이다. 이제 2025년 1월을 기점으로 우리 애국 시민들은 제2의 자유민주화 운동을 새롭게 벌려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새해 벽두라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이석복 이사장님께서 우익정당에도 해초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에 정권을 좌파에게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애국 시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우파 정당을 만들어줬는데, MB 정권은 끝마치고 나서 대통령 구속되고, 박근혜는 당시 집권 정당의 분열로 탄핵되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조차도 분열, 탄핵, 그 안에도 배신 패륜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제2의 자유민주화 운동을 덧붙여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미래의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기존의 기성 이 정치 체제에 맡길 수 있겠느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구축을, 건강한 보수 우파 세력의 구축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이 전쟁에서 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윤석열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새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다음에 복 많이 받으려니까 좀 지금 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나라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기시대 행동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바쁘신 것 같은데 정태양 씨? 네. 딱 짧고 굵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태랑이라고 하고요. 아이가 3명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 15년 동안 그 이상을 살다 온 사람입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고요. 현재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차하면 저는 가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일본에서 봤던 실정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저를 여기 세우신 것 같은데,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김대중이라는 작자가 아무렇지 않게 북한을 들락날락거리고, 그들이 아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경호원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거나 약간 그런 식의 일들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것을 예상을 하고 그 복화술 전문가를 데리고 함께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화술이를 하면 입모양을 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 맞추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김정희라고 차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 높으신 분들이 타는 그 차에는 커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 차. 근데 그 커튼이 열려 있었고 김대중이 딱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 기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서 야 커튼 닫아라 이렇게 너무 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김정일이 김대중한테 작은아버지라고 불렀고, 김대중은 야 커튼 쳐라 저기 누가 보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일본 방송에서는 다 방송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왜 이런 게 방송이 되지 않느냐라고 현지 교포분에게 제가 여쭤봤을 때, 이것이 한국에 방송이 됐을 때 그 언론에서 밝힌 사람은 끌려가서 셀프 자살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고, 이미 중국하고 북한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20몇 년 전이죠. 근데 그 후에 황당하게도 노무현을 찬양하는 문화, 그 사람은 간첩이죠. 간첩을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왜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냐. 일본은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좌파 우파가 나눠져 있지만 일본에도 한국의 그 종북 주사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라는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하거나 어떤 그런 위협을 가했을 때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북한을. 근데 그런 사실을 일일이 한국에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일본도 항상 그것을 주시하고 있고,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세력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간첩 행위나 문재인의 간첩 행위나 이런 것을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의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해외 언론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5년 전 계속 어떤 행사 때마다 그 충성 맹세하는 거기 명단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근데 그것을 한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국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일단 그 당시 12월 둘째 주 정도에 SNS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지금 사태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께서 그거를 알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글자도 너무 작고, 아무래도 이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자를 크게 해가지고 최대한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급하게 이제 유튜브 채널과 틱톡 채널을 생성을 해서 지금 현재 K애국자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생성을 한 상태고요. 물론 틱톡은 중국 거라서 언제 닫힐지 몰라요. 그리고 틱톡에 북한 공산주의에 관련된 걸 올리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99% 다 넘어간 상태예요, 저희 나라는. 제가 대통령의 당화문 28분짜리를 네이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네이트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 싸우게 하는 장소죠. 그 모든 것도 중국의 공작입니다, 여러분. 케미, 뭐 친일파, 뭐 이런 단어들 자체를 다 걔네들이 만든 거겠죠. 우리나라 서로 싸우게 하고 사이 안 좋게 하고 정신병 걸리게 하고 악플 쓰게 하고 자살을 시키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그 네이트판에 대통령의 그 담화에 대해서 제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8분짜리 링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올리자마자 이 링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링크입니다.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우리나라 대통령의 유튜브 링크를 올렸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차단해놓은 거예요, 이미. 우리의 정보가 계속 털린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군복, 경찰복 다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간첩인지 경찰인지 정말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내가 지금 5살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강화문회를 나갔고 작년 크리스마스 25일에 대통령 관저실 앞에 그 촛불 그 집회 찬성하는 사람들이 5,000명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예배 끝나고 바로 달려갔어요. 제가 그때 저도 처음 참석을 했었고 그 후에 갔더니 5,000명이 아니라 200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항상 요만한 걸 이렇게 부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갔었고 그리고 연말, 연초 계속 제가 지금 관저실 앞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같은 경우는 제가 새벽 3시에 도착을 해서 14시간 동안 맨 앞에서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 눈하고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눈하고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감기에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놀라울 만큼 지금 현지에 신남성연대라는 배인규 대표님 영향으로 20대, 30대 청년들이 새벽 3시, 4시에 울산에서 대전에서 도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를 청년들에게 다 확고하게 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작 치는 이 사람들이 느슨한 척 하면서 뒤에서 또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화를 낼 게 아니라 굉장한 지혜를 모아서 조용히 우리도 습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100년치게 다 지어놨잖아요, 공산당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주시고 최대한 나갈 수 있을 때 지금 아스팔트에 나갈지 않으면 영원히 아스팔트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현장에서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에 안 나가면 영원히 아스팔트에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유승훈 다큐멘터리 작가님, 네, 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위기 시대에 행동하는 청년들의 목소리. 짧고 굵게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인권 영화를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스트 유승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저 광장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실 분 저기 계시나요? 많이는 안 계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기, 자유라는 산소 속에서 살아와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곧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밖에 지나가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요, 단순하게 공산주의 반대 기념, 반공 이념 단어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민주주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회의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자유가 안 들어왔다고 유난 떨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1세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그래서 참여사회주의가 대한사회가 될 수 있다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빠져 있습니다. 2020년 배포한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모두 없어진 겁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배우는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2022년 교과 과정 개편 때 한국의 언론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SBS는 헌법에 없는 단어 자유민주주의, 오마이뉴스 등 진보 매체는 느닷없는 자유민주주의 끼워넣기, 보편적인 민주주의 지우기. 과연 그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작년 여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취재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에 텔아비브에서는 반전 시위가 벌어집니다. 납치자 데려와라, 당장 휴전하라, 네타냐후 물러나라. 그러나 그들도 자유민주주의자였습니다. 리버럴리스트라고 하죠. 그 위에 바로 저는 팔레스타인 지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 대항하거나 반전 운동을 하든가 그런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정부가 지하 감옥에 가두고 강제적 가두고 고문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죠. 마치 괴뢰 정권처럼요. 그래서 제가 서한, 하마스 기자들이 모였을 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투표로 지구의 정당이 아닌, 지구의 정부가 아닌 하마스에게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선거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비밀 투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모습을 보고 저는 이 나라에는 진짜 미래가 없구나 라는 실망감에 잠겼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두 가지 핵심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평등은,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다 같이 나누는 평등이 아닙니다. 기회의 평등입니다. 공부 열심히 한 자는 좋은 대학에 가고 열심히 일한 자는 잘 사는 기회의 평등입니다. 물론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평등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세력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 좋은 직장은 경쟁 없이 물려받게 하고 또 보통 시민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재판은 길게 미루지 않습니까? 기득권에 앉아서 모두의 평등을 부르짖는 그들은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운전을 오래 하면 졸리지 않으세요? 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산소가 계속 줄어들면 어떨까요? 계속 자유민주주의에서 산소를 빼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희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졸지 않도록 파수꾼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수연 직장인 오셨나요? 네. 짧고 굵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1세 청년 황수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국가 원로분들께
한 말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공정희망연대 최경순 대표님과 행사 관계자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탄핵 폭주와 그런 입법부의 권력에 빌붙는 사법부의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보면 이 나라가 건국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아 그 명운을 다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해외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더욱 한심한 것은 저희 가족은 보훈 유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강원도 양구에서 작전 중에 북한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셨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는 돌이 채 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산소가 왜 현충원이나 집의 선산이 아닌 다른 산의 정상부에 있는 것이 궁금해서 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증조 할머니께서 아들을 가까이 보고 싶어 하셔서 고향으로 모셨는데 너무 슬픔에 사무친 나머지 밤낮 없이 가실까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먼 곳에 모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피와 우리 가족의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뽑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시고 종북 주사파들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뽑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때문에 팔 다리가 모두 잘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보며 그만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제 가치관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조국을 포기하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 그렇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울었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기 위해 귀한 목숨을 초계같이 던졌던 순국 선열들을 볼낯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이 체제 전쟁 중에 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목숨 기꺼이 내놓겠다고.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대통령님의 애국 충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깨어 일어나야 하는 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14일 토요일 한달음에 4시간을 걸려 올라오신 아버지와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1월 4일에는 어머니도 올라오셔서 광화문과 한남동에서 탄핵 반대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집회에 모인 많은 어르신들과 또래 세대들의 그 결연한 눈빛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통령님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믿었던 자들이 다 배신하고 언론을 비롯해 사방에서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드실까.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친척, 다른 모든 지지자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지금 내란 특검법 다 부결됐죠? 윤석열 의원님. 카운트하고 있습니까? 네, 부결시키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지금 부결시킨다고 처음에 오셨다가 지금 또 여의도 와서 지금 오셨습니다. 네, 윤석열 의원님 정말 이번에 진짜 가짜를 의원들 다 판단하는 기회가 됐는데요. 윤석열 의원 진짜입니다. 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선교에서서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진짜 불철주야 혼자 뛰고 계십니다. 강렬한 박수입니다. 자유 진영 시민단체 신년 결단식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꼭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듣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복도 많이 받고 올해 꼭 승리하고 우리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어제는 헌재에 나가서 있었고 오늘 아침에 관제도 있었고 또 국회 갔다가 또다시 관제 앞에 갔다가 또 국회 갔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내란 특검법, 우리 김 여사님 특검법 당론으로 부결시킨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이 표, 소위 말해서 투표 이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는데 부랴부랴 뛰쳐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 어떤 12.3 비상계엄, 또 탄핵, 심판, 또 최근에 공수처의 영장 청구, 또 집회 이 과정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라는 기관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입니다.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은 공수처 1심 관할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총 7차례인데 민간인들 100% 전부 서울중앙지법에서 딱 한 사람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만 서울 이 중앙지법이 아니라 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하였습니다. 김영현 전국방 장관의 경우에도 중앙지법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중앙지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판사 쇼핑을 한 겁니다. 서부지방법원이 어떤 데냐면은 좌파 사법 카르텔 원상처럼 느껴집니다. 요번에 그 이순영 부장판사 요번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한마디 말씀드리면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를 수색할 때는 기관장이나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 소위 말해서 관저는 국가기밀시설 가급입니다. 그 관저를 수색을 하겠다. 당연히 100% 경호처장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다. 그 적용을 예로 한다. 라는 기상천외한 초법적인 그 규정을 영장에다 넣은 겁니다. 제가 1월 3일 그 현장에서 영장을 이렇게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영장이 있나. 그래서 경호처장도 그 자리에서 이거 못 받아들인다. 저희도 못 받아들인다.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영장을 가지고 와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엮여서 영장을 발부받고 이런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해서 정치 이제 이 판사들의 그 성향을 좌파 판사, 중판사의 명을 받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준동하고 있구나 느낍니다. 사실 이 대통령께서는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야, 대한민국이 정말로 멀쩡한 국가였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안에 소프트웨어
운영 체계를 보면 너무나도 엉터리고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셨다. 세상에 어느 대통령과 지도자가 상식적으로 국회를 문란한 목적으로 합니까? 국회를 문란하고 싶어 합니까? 그건 아니죠. 대통령 나름대로 충격이 있고 그것을 주권자인 국민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저희가 대한민국 체제 수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고 카르텔, 또 불패 상관인 카르텔, 전국 수사파 카르텔, 이 3대 검은 카르텔과의 싸움을 저는 하고 있다. 싸움에 성공에 서겠다라는 의지와 투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포문을 여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지난 박 대통령 8년 전 탄핵 사례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만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의 탄핵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체제와 비례와 우리 후손과 헌법과 법치주의를 탄핵하는 거다. 그래서 이 영장에 응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변호인단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예 구속영장 청구해라. 내가 법원에 가서 내가 심판받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고 저는 정당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 사정기관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해라.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제가 참 죄송스럽고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저희 국민의힘 참 어떻게 보면 우파 최고의 진지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시죠? 사실 1989년 60항쟁 이후에 참 이 좌파 진영들은 애국적 사회 진출을 노래한 떼자를 만들고 결국 결정적 시기에 혁명을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진지를 구축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989년 전교조를 만들었죠. 1995년 민노총 만들었죠. 그러면서 언론계, 법률계, 정치계 모든 분야에서 속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지를 단단히 구축했는데 우파 쪽에 진지가 오는 겁니다. 민주총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교조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느냐? 요새 젊은 조직들이 생겨나니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진지가 필요한데 오늘 자유지역시민단체 이 결단식을 보면서 그래도 여의도 있으면서 제도권 외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외치고 대통령을 지키려 하는 분들이 이런 우파의 진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숭고한 그 신념, 또 결단을 이어받아서 제도권 안에서 정말로 대통령을 지켜내고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전사가 되겠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애국자고 영웅이시고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드는 분들이다. 그래서 저도 자랑 크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그 도피설에 대해서 한 멘트만 도피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서. 사실 1월 3일 날 공수처하고 경호처하고 대치 상황 때 제가 현장에 5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 저는 그날 한 10시간을 관저 안에 있었는데 민당의 추미애위원 이런 분들이 당시에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은 실탄을 쏴라 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관들은 공포탄 자체가 없습니다. 완전 허위 날조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정을 해드렸고요. 오늘도 어느 위원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피했다. 아이 세상에 무슨 대통령 시장 잡힙니까? 그래가지고 안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확인해 드렸고 사실 민주당의 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옹립하고 만들기 위한 이 작택을 보면은 민당은 이미 입법부 장악했죠. 사법부 장악했죠. 심지어 경찰하고 국방부도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이게 참 우리 선배 이 어른들 계시는데 그날도요 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무조건 문부터 뽀개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문을 뽀개고 들어왔어요. 영장을 제시를 하고 들어오면 당연히
서로 대화를 하는데 문을 뽀개고 관저의 정문을 뽀개고 들어왔어요. 그게 무단 침입에 걸리는 거고. 그래서 150명을 고발을 해놨고. 그런데 경호처장이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이 있습니다. 국방부 수방사 산하의 55경비단, 그리고 경찰청 산하의 202 경비단, 101 경비단이 있는데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군인들이 도망가면 경찰이 도망가요?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됐더라도 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돌아오면 다시 또 권한 행사를 하고. 그런데 국방부 장관 김선호, 경찰청 차장 이호영,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그래 뭔가에 지치고 갖고 그래. 이렇게 우리는 다 판단하면서 그 안에서 다 그거 펼쳐졌어요. 가지고 경호관들 130명이 대치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로 대한민국 국가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민상한테 다 줄 섰어요. 민상한테 줄 서가지고 민상한테 보고하고요. 어제 법사위 한번 보셨죠? 야, 오동훈 공수처장을 딱 대놓고 민당인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의원은 총에 맞고라도 생포해 와라. 반드시 선거할 거다. 오동훈은 도피 우려가 있냐? 그때 오동훈이 도피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대통령이 무슨 작법입니까? 이재명 대표 12개 혐의에 5개 재판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소위 말해서 배임 액수가 4,895억 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성남FC 후원에 불법 모금한 액수가 133억에서 5억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재명이를 무슨 작범 취급하고 국회의원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저쪽에서는 내란죄 수개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도 한닥치가 나서 문화일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야, 이재명이를 만약에 저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민당 지도부 국회의원들 어떻게 할 것 같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뻔히 두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보다 결기를 가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당발 뭐가 어떻다 하다라는 게 거의 거짓, 제보고 선전선동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당은 모든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우리는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수단 방법에 또 제자성을 많이 따지죠. 이게 좌파 우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쟤들 혁명을 위해서 사법 판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정치, 경제, 외교안보 완전히 황폐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강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겠다. 권력을 잔인하게. 그럼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냐? 문재인 5년보다 훨씬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 거다. 정말로 체제 수호의 어떤 투쟁 의지를 가져야 된다. 우리 의원들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잘 절감을 못하세요. 의원들이 나가서 이제 막 지들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 단편적 지식 가지고 방송에서 막 떠들어요. 젊은 의원들. 그게 안타까운다.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아는 것은 요것밖에 없으니까 큰 걸 저희는 그래도 박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고 노력했고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주호영, 나경원, 권성동 이런 분들이 탄핵만을 막아달라 이렇게 젊은 의원들 또 친한계 의원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이게 안 받아주신 겁니다. 분열돼서 탄핵당한 겁니다. 진짜 친한 게 분열이 탄핵을 불렀고요. 8년 전에도 비박, 친박, 분열이 탄핵을 만든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러나 체제 수호에 전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꼭 우리 동지들 또 우리 애국자 영웅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싸우겠습니다. 네, 또 지금 한남동으로 가서 대통령을 지키러 다시 위해서 유일하게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윤상현 의원만 강화문에 가서 마이크 잡고 한남동에서 마이크 잡고 고생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오셔가지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경호처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다 가짜. 오직 24시간 실탄만 갖고 있습니다. 실탄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렇게 뭐 숨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스타일. 네. 정말 기가 막힌 뉴스를 보고 참 저들은 한 인간을 정말 비겁하게 만드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위기 진단과 희망의 미래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취업을 포기한 배돌자 중에 경제 분야에 저는 야당의 예산안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군사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북한의 위협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지적한 이재명 대표의 권력 사용은 잔인하게 이건 실제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파는 잔인하게 못해요. 그죠?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2025년도 중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 한국 NGO연합 상임대표님.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평상시는 그냥 자료번호는 오늘 좀 적어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체제의 붕괴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북중러
공산 제국이 무력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침공해 왔는데 지금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친중 또 친북 이 세력들이 이제 그동안 싸워왔던 제 정치 힘을 정치력을 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이 붕괴를 노리는 자들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국회 안에 지금 국회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안에 판사들도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국정원, 간첩작업이라고 하는 국정원 안에도 지금 간첩들이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개헌 이후에 국민이 믿었던 국민의 군대, 국민의 경찰, 지금 아까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간절을 지키라고 했던 군과 경찰이 다 도망을 가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공기,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려고 했던 언론인들이 벌써 다 저들 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뉴스는 생산하고 보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좌파 시민 권력들, 시민사회까지도 그동안 좌파 정부가 엄청난 돈을 줘서 육성하고 키웠어. 이미 그들도 그들의 제니스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교육은 이미 오래전에 정교조에서 이미 무너졌고 문화예술까지도 지금 그들의 투쟁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헌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잘 선포했다. 아주 잘 선포했다. 왜?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큰 지금 비상계엄을 통해서 얻는 뭔가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했던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사회가 이제 털딱들이라고 했어요. 털딱들. 할 일 없어서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또한 제가 그동안 한남동 가서 이랬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 보인다. 뭘 잘해 보입니까 하니까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잠자는 청춘들, 청년들의 영혼을 깨운 게 너무너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잘한 것 같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항상 위기는 기회를 같이 안고 온다. 근데 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 기적이? 애국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애국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머리카락이 휘었는데 금었는데 한 10년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년,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래됐지 않습니까? 다 백발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아까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석동인 처장께서 청년들 왔지만은 지금 한남동은 진짜 청년들이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올라가고 고등학생이 올라가고 아까 뭐 가정주부도 올라가고 이제 무대에 우리가 설 필요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들이 무대에 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초등학생이 써서 어제 그저께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가 써서 그래요. 이재명 같은 나쁜 범죄자가 대통령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희망이 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2025년 그동안 우리가 애국운동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무대보식으로 막 해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애국운동을 진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치밀하게
애국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진짜 보면은 헌법 수호 운동을 절실하게 해야 된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보면은 헌법을 파괴하는 집단이 헌법을 지키라고 국회에 보내놨던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망치는데 앞장을 쓰고 있고 헌법을 위반하는데 앞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치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정치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국민의 힘이 있는가? 예, 힘이 있습니다. 예. 대동소이, 대동단결. 지금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단결해야 됩니다. 나름이 조금만 있다고 그동안 다투고 싸우고 고발하고 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같음이 있으면 뭉쳐서 그 뭉침의 힘이 100만, 200만 가면은 저 국회 못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범죄자들, 자질 안 되는 인간들 다 한꺼번에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만 명이 모여 200만 명이 모이면은 아직 헌법에 의해서 국회는 선거가 안 된다 할지라도 국민의 국회, 국민의 사법부, 국민의 군대, 국민의 검찰, 경찰 다 만들어갖고 우리가 아웃사이드에서라도 건강한 정부를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서 타락한 저 제도들을, 제도권에 있는 권력들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헌법 수호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진짜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 정치 탄핵운동, 탄핵 더 이상 이제 허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6일, 7일 날 여의도 국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탄핵하라고, 대통령 탄핵하라고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다 좌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했나? 여의도 북단을 다 접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날에 모인 사람들이 10만이 넘었어요. 10만이 넘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의도 북단이 마비되었어요. 국회 앞은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100m 앞에는 집회를 못하게 됐는데 그냥 그대로 다 뚫려버렸어요. 경찰도 아무 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립니다. 10만 명만 여의도 북단에 모이면 여의도 국회는 마비됩니다. 지금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는 저들에게 더 이상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노략질 하게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른 국민 진짜 10만, 20만만 여의도에 모이면 여의도 국회 견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정치 전쟁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축은 큰 축은 두 개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자유시장경제가 그래도 저는 건강하게 착동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꺼번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대동소이 대동단결 하면은 지금 언론, 권력의 감시, 비판 기능을 상실한 이 언론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을 우리가 감시하자.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절독운동을 하죠. 절독운동. 그래서 절독운동을 한다고 지금 온라인도 하고 있고 광고도 나갔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상당히 논조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소비자의 주권이고 소비자의 힘입니다.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언론 시장도 언론도 늘 저쪽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는 조중동 절독운동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대한민국과 우리 자유진영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언론을 지금 모아서 지원도 해주고 아니면은 창간도 하고 아니면은 미국처럼 팍스뉴스 같은 K팍스뉴스를 우리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모이면 됩니다.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그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몸은 현장으로 가지 못하지만
물질을 보내고 성원을 보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우리 언론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디테일한 시스템을 만들면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언론의 건강한 언론을 위해서 자금도 많이 저는 보내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절도 운동뿐만 아니고 대한 언론 작업도 해야 된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합시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6일, 12월 7일 날 그 K-팝 아이돌 연예인들이 커피 어디에 살 테니까 가라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날 그 왔던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그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정치 기업들 경제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정치의 편에 들고 그들 편에 드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시민사회에서도 불매운동을 하자. 그래서 절대 기업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경제만 올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지킴이 활동도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다. 이 네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면서 나훈아 가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유튜브에 짤막하게 나오고 있는 나훈아 가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은 이런 소리 하기보다는 절대 우습게 알지 못하게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이 나훈아 가수의 목소리를 직접 한 소리예요.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이 계속 누가 잘라서 긴 말을 했지만 잘라서 그걸 돌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가수 한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신년부터 시작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그래 애국운동도 그동안 해왔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애국운동을 하면은 나라 충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동소이하면은 대동단계를 해야 되는데 대동단계를 하기 위해서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뭐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군소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유우파 시민사회의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 헌법과 시장경제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모든 제반단체들은 한 군데 모여보자. 그래서 자유시민사회단체 연습회의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큰 박수로 동의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 준비해왔던 준비위원들이 뭔가 한번 모두가 이 원칙, 대동소이하면 대동단결하자는 원칙으로 일단 자유시민사회단체 연습회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은 제 정당까지도 확대시켜 나가서 지금 저 거대한 집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흩어진 시민이 하나가 되고, 또 비록 아웃사이드에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힘없는 정당들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국민의 제도권에 있는 국민의힘당도 정신을 차려서 국민도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40여 명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구경만 하고 있다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오듯이 우리가 마중물이 되고 우리가 또 앞장서서 물방울을 굴리면 뒷물도 따라오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저도 열심히 밤을 낮삼아서 하여튼 한 축이 변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연을 끝나면 네.